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공통수학 2 개정교육과정 미래행 교과서고요. 저 영주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에 대한 중단 마무리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내용이 크게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공부했었는데요. 이제 평행이동 안에서도 이제 점의 평행이동하고 도형의 평행이동 공부했었고요. 대칭이동의 경우에도 점의 대칭이동과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이동 공부했습니다. 사실 대칭이동은 이제 여기 점하고 도형이 이제 유사해요. 내용 자체가. 건데 이제 도형과 점에 대한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은 더해주는 거였고 도형은 빼주는 거, 사실 그것만 실수 안 하시면 여기 파트에선 크게 어려우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우리 교과서는 54쪽에 있는 기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1번입니다. 자, 점 2, 마이너스1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 2일 때 상수 a와 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결론적으로 이거죠. 자, 2, 마이너스라는 점을 내가 지금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평행이동 했고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지금 마이너스 5,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점의 평행이동인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점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더해주는 거였죠. 따라서 결국에는 자, 우리가 요 2, 마이너스 평행이동한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쵸? 2 더하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b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점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5, 2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5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1이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a가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b가 3이 돼가지고요. 정답은 a는 마이너스 7, b는 3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 같은 도형을 x축 방향으로 6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죠? 도형의 평행이동이거든요. 자, 지금 문제권 조건을 보시면 x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그쵸, 얘는 x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다? 그쵸, x-6을 대입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조건을 보시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경우에는 그쵸, y 대신에 y 빼기 마이너스 2니까 y 더하기 2를 대입하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결국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평행이동한 결과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6을 대입하는 것이고 y 대신에 y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였고 나머지는 그대로였죠. 따라서 분배법칙 해주시게 되면 2x 빼기 12 더하기 3y 더하기 6 빼기 1은 0이 돼가지고요. 결국 2x 더하기 3y에다가 마이너스 6 빼기 2는 마이너스 7 해가지고요. 정답은 2x 더하기 3y 빼기 7은 0이야 라고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자체는 똑같으니까요. 아까 뭐였죠? x 대신에는 x-6, y 대신에는 그쵸, y 플러스 1 대입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 관계에 의해서 x 대신에는 x-6을 대입해주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이제 y 플러스 1 대입해주는 거니까 y 플러스 2 빼기 1의 제곱이 반지는 똑같죠. 당연히 9가 되겠습니다. 정리해주게 되면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9예요 라고 답을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평행이동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 대칭이동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3번 같이 보시죠. 자, 점 마이너스 4,3을요 다음에 대한 대칭이동한 점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점을 x축 대칭이동 할 경우에는 어떤 거에 바뀐다? 그쵸, y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따 정답은 그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같은 원리도 y축의 대칭이동 할 경우에는 그쵸, x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4, 3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x좌표와 y좌표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4, 마이너스 3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y는 x의 대칭이동할 경우에는
x좌표는 y좌표로, y좌표는 x좌표로 위치가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3,-4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엔 도형의 대칭 이동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였죠? 자, 우리가 점에 대해서는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듯이 이 경우에는 그쵸,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는 거였고,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y축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는 거였고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는 거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시켰을 경우에는 x 대신에 y, 그다음에 y 대신에 x, 그러니까 x와 y 위치를 바꿔주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같이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는 x축 대칭 이동이다 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셔야죠. 자, 결국에는 x 더하기 5의 제곱에다가 결국 마이너스 y 빼기 4의 제곱이 1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어차피 마이너스를 묶어내시게 되면 제곱이니까 플러스 되겠죠. 결국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5의 제곱에다가 y 더하기 4의 제곱은 1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주는 거였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공통인수 마이너스 빼내게 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1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마이너스 x 더하기 5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y 빼기 4의 제곱은 1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x와 y 각각에서 공통인수 마이너스를 빼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결국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1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의 경우에는 x 대신에 y 대신 x를 넣어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x-4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 y 넣어주게 되면 y 더하기 5의 제곱은 1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단계 문제였고요. 이제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요. 우리는 표준 단계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점 4,-1의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점이요. 직선 위에 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끊어 읽어보시면 평행이동한 점 2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할 일은 뭐다? 그쵸? 일단 점을 평행이동한 결과를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1단계 먼저 우리는 점 이동부터 해볼게요. 점 평행이동부터.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4,-5를 우리는 어떻게 해준 거예요?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지금 4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값만큼 그냥 더해주는 거였죠.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4 빼기 2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5 더하기 4가 되어가지고 정리해주면은 결국에는 2,-1이 평행이동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점이 직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직선 위에 있다? 뭐하다? 대입하는 거였다. 그쵸? 자, 2단계입니다. 자, 2단계고요. 자, 이번엔 이제 직선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결국에는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x는 2하고 y는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죠. 결국 대입해보시면 2 빼기 a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0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2 더하기 a 더하기 3은 0이어가지고 봐도 a는 마이너스 5예요 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을요,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다음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좀 끊어 읽어볼게요. 자, 일단 먼저 평행이동부터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럼 우리 맨 먼저 할 일은 뭐다? 이 주어진 원을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1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 먼저 우리는 평행이동 먼저 처리해 줄게요.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입니다. 얘는 점이 아니고 도형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요. x-1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9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린 이거를 x축 방향으로는 5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x 대신 얼마 대입? x-5, y 대신 얼마 대입? y 플러스 1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결국은 x 대신 x 빼기 5 대입해 주시면 x 빼기 6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y 대신에 y 플러스 1 대입해 주게 되면 y 빼기 5의 제곱이 결국 9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생략해도 이해 가시겠죠? 여기 x 대신에 우리가 x-5를 대입해 주는 거였고, 여기는 y 대신에 y 플러스 대입해가지고 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2단계는 뭔가요? 이번에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던 나왔습니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였다? 그쵸? x 대신에는 y를, y 대신 x를 대입해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그쵸? y 대신 x니까 x-5의 제곱, 그 다음에 x 대신에 y였으니까 y-6의 제곱은 9. 이렇게 답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y는 2x-3을요,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직선과 점 마이너스 2,3을 지한 직선 L이 서로 수직일 때요,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침 끊어볼게요. 자, 먼저 직선 y는 2x 빼기 3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가 돼 있죠?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1단계는 뭐예요, 먼저? 그쵸, 직선을 대칭이동 시키셔야죠. 자, 1단계는 우리 한번 대칭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축에 대해 대칭이동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다? 그쵸, 결국에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y는 2x 빼기 3이 되어가지고 대칭이동한 결과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에요 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점 마이너스 2,3을 지근한 직선 L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 말은 뭐죠? 그쵸? 결국에는 요 직선하고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하고 직선 L이 서로 수직입니다. 요 앞에서 배웠죠? 수직이면 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자, 2단계입니다. 자, 2단계 이제 우리는 직선 L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선 L의 기울기는 얼마 나온다? 기울기는 그쵸, 마이너스 2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기울기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지금 지나는 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L의 경우에는 y 빼기 4는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2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되셨죠?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y는 2분의 1 x 더하기 1 더하기 3이어가지고요. 정답은 y는 2분의 1 x 더하기 4예요 라고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 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점 A를 원점 A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을 점 B다 하고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C다 할 때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일단 이 문제는 먼저 점 B하고 점 C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먼저 1단계가 되겠죠. 그쵸?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1단계 좌표를 먼저 구해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점 B를 보시면 지금 점 B의 경우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x좌표와 y좌표 보호 바꿔주는 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 C의 경우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 위치를 바꿔주는 결국에는 1,2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럼 이거 한번 좌표 평면에 좀 표시를 해볼 건데요. 여기 지금 x축이 있고요. 요게 지금 y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부터 먼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점 B부터. 자, 여기에 지금 점 B가 하게 된다면 점 A는 뭐냐면 지금 원점에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원점에 대한 직선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 떨어진 곳에 여기 점 A가 위치해 있을 겁니다.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 1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뭐 2가 되겠죠. 그 다음 1,2 여기 있는 점이 결국에는 점 C가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될 삼각형 AB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우리 넓이를 구해 볼 건데요. 자, 넓이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할 것인가 보니,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요, 밑변을요, 선분 AB를 삼각형의 밑변에 둘게요. 자, 그럼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쵸. 높이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점 C에서 선분 AB, 즉 밑변에다가 우리는 수선을 그을 수 있고요. 요 수선의 발을 제가 H라 두게 되면 결국 CH, 즉 선분 CH 길이가 삼각형의 높이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결국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2단계고요. 자, 일단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요,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길이 먼저 구해볼게요. 선분 AB 길이는 결국에는 점 A부터 점 B까지 거리니까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이어가지고, 결국 루트 16 더하기 4여서 루트 20은 2 루트 5가 선분 AB 길이, 즉 밑변의 길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선분 CH를 구할 건데, 결국에는 요 선분 AB, 즉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 직선 AB를 우리 방정식 세워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시면요, 요 선분 AB, 직선 AB는요, 지금 원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함수꼴이 y는 ax인 거 알고 계시겠죠? 여기 중1 때 배우고 오셨죠? y는 ax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냐면 요 함수가 지금 2콤마에 지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직선은 공식이 y는 2분의 1x 되셨죠? 이거 일반형 바꿔주게 된다면 x 빼기 2y는 0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점 C에서 x 빼기 2y는 0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선분 CH 길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이제 여기가 1,2였잖아요. 결국 1 빼기 2 곱하기 2의 절대값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루트 5분의 결국엔 여기가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되셨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기를 넓이는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선분 AB니까 2 루트 5고요. 선분 CH 높이는 루트 5분의 3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루트 5 약분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2도 약분돼가지고요. 정답은 얼마 나온다? 넓이는 3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혹시라도 근데 간혹 이제 시험 푸실 때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또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약간 초등학생다운 방식입니다만은 이걸 다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생기냐면, 그쵸, 직사각형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길이가 4고요. 그리고 여기 길이 같은 경우에는 3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직사각형이. 따라서 결국에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두 번째 풀이고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12에서 삼각형 3개를 빼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가 지금 얼마나면요, 1이고요. 여기도 지금 1이죠. 결국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3 곱하기 3이 되겠죠. 3 곱하기 3. 이거를 빼주시는 거예요. 계산해보시면 12 빼기 2분의 1 빼기 4 빼기 여기 2분의 9여가지고요. 똑같이 넓이는 3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실제 이 문제가 혹시라도 논술형에 나올 경우에는요, 제 생각에는 조건을 줄 것 같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 안 하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잖아요. 반드시 그 공식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x 더하기 3y 빼기 4는 0을요, 직선 y는 x에 대해 진동하는 직선을 L이라 할 때요,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단 먼저 우리는 직선 L부터 구해봐야겠죠. 자, 근데 뭐가 있냐면 지금 직선 L은 직선 x 더하기 3y 빼기 4는 0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죠? 그쵸, x 대신에 y,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L의 경우에는 뭐인 거 알 수 있냐면 3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에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었죠? 자, 결국 우리 이제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여기 있는 요 L하고요 원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y를 x에 대입해가지고 판별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다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요걸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뭔가 직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소단 두 점 만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 직선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 거리를 d라고 둘게요. 왜냐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부터 원위의 점까지 반지름을 알 수 있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요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때는 연립을 해가지고 판별식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직선과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반지름하고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거리, 즉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가요 r보다 작을 경우에는 지금 교점 몇 개인가요? 하나, 두 개. 그래서 얘는 서로라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된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직선까지 거리하고 반지름 같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그쵸 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반대로 이번에 거리가 더 클 경우에는 얘는 그쵸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원의 중심은 1,0이 중심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반지름이 4의 루트 4니까 2인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우리 한번 거리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거리 d는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0 대입하시면 3 곱하기 1 더하기 0 빼기 4여가지고 결국에는 루트 10분의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반지름이 얼마였냐면 2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루트 10분의 1 같은 경우는 당연히는 1보다 작은 수입니다. 이해 가시죠? 1보다 작은 수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은 뭐다? 거리 d보다 반지름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결국 이 경우는 뭐다? 정답은 교점의 개수는 그쵸 2개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판별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잠깐 빠르게 볼게요. 자, 대입하시면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여기 지금 y가요. 요 식 정리해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3x 빼기 4잖아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3x 빼기 4의 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여기 x제곱에 9x제곱이니까 10x제곱 마이너스 2x의 여기는 24x죠. 결국에는 여기 26x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1, 16이니까 17이고 4 이항해주게 되면 13은 0이 될 겁니다. 그럼 판별식 한번 4분의 d 한번 구해보시면요. 마이너스 13의 제곱에다가 결국에는 여기 10 곱하기 13이어가지고 계산해주시면은 169 빼기 130이어서 39, 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교점 개수는 2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표준 단계 문제이고요. 이제 남은 두 문제는 이제 발전 단계 문제입니다. 문제 1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y는 x제곱 빼기 4x를요. 지금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7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 L이 L'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두 직선 L과 L'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가지 포물선을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좀 평행이동을 알기 위해서 우리 직선 요거 포물선 2차 함수의 일반형을 그쵸 꼭지점을 알 수 있는 표준형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시면요, 결국에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의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제곱식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4를 더하고 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7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하고 뺄 수 있죠? 그쵸? 마이너스 6의 제곱 36이니까 36을 더하고 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정리해보면 이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포물선은 y 더하기 4는 x 빼기 2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y 더하기 9가 지금 보시면 x 빼기 6의 제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바뀐 거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x-2가 지금 x-6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x-6은 뭐냐면 x 빼기 4 빼기 2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지금 x 대신에 x-4가 들어간 거죠. 즉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4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얘는 x축 방향으로도 4만큼 평행이동한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여기 이제 y쪽을 보시게 되면요. y 플러스 9의 경우에는 얘는 y 플러스 5 더하기 4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y 대신에 y 플러스 5가 들어간 거니까 얘는 y축 방향으로도 그쵸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자, 이제 그놈의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L'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L이요 2x 더하기 y 빼기 1이었습니다. 네, 이거를 같은 방법으로, 즉 우리는 x축 방향으로도 4만큼, y축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식 넣어주게 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정리하시면 여기 2x 더하기 y에 마이너스 8 더하기 5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빼기 1은 마이너스 4가 되어가지고 결국 요 방정식이 지금 L 프라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뭘 구하는 거죠? 그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그쵸. 한 점을 잡아가지고 거리를 구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직선 L을 보시면요. L의 경우에는 2x 더하기 y 빼기 1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을 지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0,1에서 요 L'까지 거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거리를 구해주시게 되면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 곱하기 0 더하기 1 빼기 4여가지고요. 루트 5분의 3이 돼가지고 유리합까지 해주시면 정답은 5분의 3루트 5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포물선 두 개를 분석해가지고 평행은 얼마만큼 됐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 L' 구해가지고 거리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주어졌습니다. 원을요, x축에 대한 대칭이동한 원이요, 직선에 접하도록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요, 아까 여기 풀었던 9번 문제하고 약간 좀 결이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서 풀이 두 가지였어요. 판별식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거나 그 방식 똑같이 이용되거든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금 원을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요 원의 방정식이요, 좀 복잡하게 일반형으로 줘졌기 때문에 전 요 원 방정식을 먼저 표준형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주게 되면요, x제곱 더하기 8x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y제곱 빼기 여기 10y 되는 거고 마이너스 28 되겠죠. 자, 그러면 4의 제곱은 16이어가지고 여기 16 더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여가지고 여기다가 25를 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리해주게 되면 얘는 결국 x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y 빼기 5의 제곱은 결국에는 계산하시면 13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근데 이제 나왔는데 얘를 지금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그쵸, 요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습니다. 그 말은 뭐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x 더하기 4의 제곱에 마이너스 y 빼기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는 거죠. 13 되는 것이고, 얘는 결국 그냥 플러스로 바꿔도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하고 지금 요 직선이 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먼저 어떻게 한다? 그쵸,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고요. 판별식 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결국엔 요 식에다가 y는 mx 대입해주게 되면요, x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mx 더하기 5의 제곱이 13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다 곱셈 공식 전개 주시면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에다가 m제곱 x제곱 더하기 10mx 더하기 25가 빼기 13, 0 이렇게 될게요. 이 양까지 해버립시다. 자, 그럼 동료항끼리 묶어주시면 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에다가요, 그리고 10m 더하기 8x, 그리고 여기가 28은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판별식 한번 이용해 볼 거고요. 저는 4분의 d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해 주시면 여기는 5m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빼기 28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정리해주게 되면 25m제곱 플러스 40m 더하기 16 빼기 28m제곱 빼기 28이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3m제곱 지울게요. 3m제곱에다가 더하기 40m 빼기 12가 0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모든 실수 m의 값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굳이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근과 계수의 관계.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쵸.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40이어가지고 바로 3분의 4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판별식 풀이도 가능합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풀이이고요. 두 번째 풀이의 경우에는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바꿔주시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mx 빼기 y는 0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거리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거리 d는 루트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더하기 1 될 것이고요. 자, 지금 이거 원의 중심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죠.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m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이 거리가 반지름 루트 13하고 같은 거죠. 됐죠? 자, 양변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4m 더하기 5의 제곱은 루트 13의 제곱은 13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m제곱 플러스 1 되는 거죠. 정리해 주시면 16m 제곱 빼기 40m 더하기 25가 13m 제곱 더하기 13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리하시면 3m 제곱 빼기 40m 더하기 12가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과정은 3분의 40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지금 문제도 좀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행이동 대칭이동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 계속 보시면 뭐 대입을 하고 부호를 바꾸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연습하는 연습 해주신다면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다음 시간 4강은요, 이제 우리가 1단원이 모두 끝이 나가지고요, 대단원 평가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문항수가 조금 많습니다. 틀려도 괜찮고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한 번씩 좀 도전해 보신 다음에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